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사용 1입니다. 운영체제 윈도우 10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특징입니다. 첫 번째 윈도우의 특징은 선저명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저명 멀티태스킹은 CPU를 먼저 운용 프로그램이 선정해가지고 그 운용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프로그램만 강제로 종료해가지고요. 다중작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가끔 가다가 선저명이 아니라 비선저명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비선저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선저명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선저명 멀티태스킹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윈도우에서 작업 관리자에 보시면 이 작업 관리자의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응답 없음이 되어 있으면 이 프로그램만 강제로 작업을 끝낼 수 있다. 이거 누르면 이게 종료가 되죠. 이런 것들을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픽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윈도우는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아이콘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방식을 GUI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CUI 방식인데요. CUI 방식은 옛날에 도스 시절 같은 데죠. 키보드를 이용해서 명령을 주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플러그를 꽂으면 자동으로 플레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린터 같은 거를 설치하거나 어떤 장치를 설치할 때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핫 스와핑입니다. 이 핫은 전기가 연결되어 있다, 전원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USB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USB는 보통 핫스와핑도 지원하고요. 플러그인도 지원하죠. 그래서 USB를 장착했을 때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객체 연결 삽입입니다. OLE 기능이라 그러죠. 오브젝트 객체를 연결하고 엠베딩 삽입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객체 파일이 뭐냐면 그림이나 음성이나 문자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른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삽입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10은 64비트 운영체제죠. 64비트를 지원해서 데이터가 좀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64비트 운영체제에서 32비트 프로그램은 설치가 가능한데요. 반대로 30비트 운영체제에서는 64비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로커 드라이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제어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 우리 디스크를 암호화해 가지고 불법적인 접근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된 섹터들을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영역인데요. 파일 시스템으로는 FA32, NTFS, 또 EXFAT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FAT32는 옛날에 쓰던 방식인데 파일 이름을 255자까지만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크기를 4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이 4기가 이상인 파일들은 저장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의 최대 크기는 35기가로 되어 있죠. 자, NTFS 파일은 디스크의 그 보안이나 안정성을 향상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C 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이 C 드라이브에는 뭐가 설치되죠? 윈도우가 설치되죠. 그래서 보통 C 드라이브는 NTFS로 설정을 해줘야 보안도 되고 안정성도 향상되고 시스템을 보다 빨리 사용할 수 있어서 C 드라이브는 NTFS로 해놓고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FAT32는 NTFS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USB가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용하다 저는 이걸로 변환할 거예요. 이건 가능하지만 NTFS를 FAT32로 변환은 불가능합니다. 거꾸로는 안 된다는 소리죠. FAT32를 조금
발전시킨 거죠. 요 F83를 발전시킨 게 익스텐션 해가지고 이제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EXF80는 최대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얘는 제한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에어로피크 기능. 에어로피크는 모든 창을 최소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는 기능이에요. 작업 표시를 보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아이콘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합니다.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점프 목록 기능이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뭐 메모장이나 한글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뭐를 작성했는데 그 파일을 쉽게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중요한 파일이면 앞정을 눌러서 앞정 아이콘을 눌러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울 때는 딜리트 키로 제거할 수가 없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 목록에서 제거를 클릭해야 제거가 됩니다. 근데 하나 이 목록에서 제거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파일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목록에서 제거시킨 거기 때문에 원본 파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로피커 화면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거 윈도우 10인데요. 여기 밑에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이와 같이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메모장 같은 데다 갖다 대도 이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을 에어로피커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점프 목록은 제가 이거 메모장에다 어저께 뭐를 작성했는데 못 찾겠어. 그럴 때는 메모장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최근 항목이 뜹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이라는 요 메모장 파일을 쉽게 이렇게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걸 지울 때 딜리트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 앞정을 누르면 이 문서를 언제든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불러올 수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고정 해지해 보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 목록에서 제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일이 실질적으로 지워진 건 아니거든요. 문서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파일이 들어 있어요. 또 이 문서를 실행해서 끄시면 여기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점프 목록 기능입니다. 자, 윈도우 10의 특징을 배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윈도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죠. 틀린 것은 자, 멀티 스레드 기법을 통해 각 응용 프로그램의 시간을 적절히 배열한다.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프로그램은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그랬죠. 선저명, 멀티 프로세싱, 그쵸? 선저명을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윈도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선저명이 아니라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장치의 드라이버 확장 시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플러그 앤 플레이. 그렇죠? 핫 플러그인은 전기가 들어있는 전기를 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연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게 핫 플러그인이죠. 멀티 스레딩은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멀티 스레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면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 어떤 거라 그랬죠? 핫스와핑, 핫이 전기라 그랬죠. 전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핫스와핑이라 그럽니다. 채널하고 인터럽트는 안 배웠죠. 채널 같은 경우는 주변 장치, 입출력 장치에 대한 주변 장치 거의 입출력 장치죠. 그 권한을 CPU로 넘겨받아 CPU 대신 입출력 관리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이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우리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발생한 상황을 먼저 처리한 후 그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났으면 복귀해서 계속 처리하는 것을 인터럽트라 그럽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면 그냥 FAT16하고 NTFS의 장점으로 이걸 비교해서 NTF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요거죠.
NTF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맞죠?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이 향상되죠.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최적화하여 시스템을 보다 빨리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다 맞는 소리고요. 여러분들 이 시스템의 리소스는 뭐를 뜻하냐면 자원을 뜻해요. 그래서 자원이 최대화된다는 거는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의미로 장점이 될 수 없고요. 리소스가 최대화된다는 거는 시스템이 느려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뭐를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안정성이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FAT35보다 안정성이 우수하다. 같은 말이죠. 255의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하며 공백도 사용할 수 있다. 자, 옳은 것은 NTFS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TFS는 안정성이 향상되고 보안도 향상되죠. 핫스왑이나 PNP나 GUI 같은 경우도 윈도우의 특징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NTFS는 파일의 크기가 최대 16테라까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죠. 그래서 보통 NTFS는 C 드라이브에다 많이 설정하고요. 여기다 뭐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윈도우를 설치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